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세상이 참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복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시장을 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25% 일단은 선언한 상태인데,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요. 한 달간은 일단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들. 미국 관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보복관세라는 게 그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내는 건데, 왜 자꾸 그거를 마치 상대방 국가의 기업들이 내는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관세가 물려지게 되면은 미국 시민들이 이제 그에 대한 부담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은 어쨌든 수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하게 되면, 강달러가 되면은,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가 환율이 1달러에 지금 16페소에서 20페소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24, 25페소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25%의 보복관세는 사실 환율 그 변동분을 감안하게 되면 크게 영향은 없겠죠. 요거를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많은 변동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 이게 가장 강력한 요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거든요. 사실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익을 거둬들인 가장 두 번째 국가죠. 멕시코 다음에. 근데 이제 증분으로 치면 캐나다가 가장 많은데, 이게 사실은 다 원유예요. 원유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원유가 사실은 캐나다가 미국으로 팔 곳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95% 가까이 되는데, 캐나다는 사실 미국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다른 루트가 없으니까. 캐나다 원유는 WTI 대비 배럴당 20불, 심할 때는 30불 정도 언더밸류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갭을 누가 먹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 육상 운송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미국 업체들이 그 수혜를 다 누려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가만히 안 된 건가? 어쨌거나 캐나다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25%는 아니지만 캐나다 원유에 대한 10% 관세, 물론 이제 한 달 동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더 유리한 부분인 건데, 그럼 트럼프 생각은 도대체 20%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서 원유에 대해서 그럼 미국 가솔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정말 그렇게 그걸 용인하는 수준까지 가서 이게 부과가 된다,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외는 없을 것이다. 되게 혹독하게 이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나다 원유에 대한 그 관세 부과 정도, 요게 이제 이번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일종의 리트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나온 뉴스가,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계속 좀 그 제재를 계속 많이 가했었는데,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특사가 아마 갈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베네수엘라냐 이 시기에라고 보시면, 과거에 미국은 원유 생산이 초경질 원유만 생산이 되다 보니까 헤비가 필요한데, 그 헤비에 대한 공급분을 베네수엘라가 많이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 역할이 캐나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또 일단 미국 기업이 일단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쉐브론 같은 데가. 그러면은 캐나다를 버리고 베네수엘라를 픽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물론 이게 이제 한두 해 만에 그게 이루어질 거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에 특사가 어떤 결정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의 함의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캐나다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는 지금 트럼프가 북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강도가 어느 정도일 건지를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일단 리트머스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최근에 이야기가 있었던 게 이제 딥시크 관련된 논의인데, 사실 제가 그거 뭘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AI를. 근데 이 IT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걸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냐 하면은 기술 진보나 정부 지원이 에너지 자원 같은 것의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효율성 개선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싸지겠죠. 가격이 싸지게 되면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 연비 개선, 매년 연비 개선되고 있지만 가솔린 사용량, 주행거리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기라든가 보일러 같은 경우들 보시면은 연비 개선은 매년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줄었어라고 하는 거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건 계속 늘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딥시크가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악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국가나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주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모델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수요는 오히려 더 커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 딥시크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뭐 스푸트니크 충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 충격 정도가 아닐까? 물론 미국이 이제 불시에 한 방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미국의 행태는 뭡니까? 예, 전열을 갖춰서 대규모의 물량 공세로 게임을 끝내버렸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연료 우선주의 정책인데요. 일단 화석연료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재생 부분은 향후 몇 년간은 좀 많이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딱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은 좀 꽃놀이패예요. 뭐냐면은요. 현재 미국은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천연가스 LNG 수출국이자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뭐 유가가 지금 WTI 기준 배럴당 73, 4불 수준에서 트럼프가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게 원유를 더 생산해라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미국 에너지 생산 엑슨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야지만 더 생산에 대한 동인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현재 가스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출을 위한. 그런데 2024년 1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이 LNG 수출을 한시적으로 제한, 금지를 시켰죠. 트럼프는 이거 바로 풀겠죠. 트럼프는 무조건 안티 바이든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풀 건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작년에도 글로벌 기준 LNG 수출 능력 1위 국가였는데요. 그 전에는 카타르였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근데 2027년 전후가 되면은요, 미국 LNG 수출 능력은 카타르의 거의 한 2배 가까이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재생으로 빠르게 가긴 되게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신재생은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도기적 단계가 뭐냐? 그게 이제 가스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방대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아시아로 수출하거나 해서 가스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아니면 수출 증대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포장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일정 부분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석탄 태우지 말고 가스 써. 분명히 이제 천연가스가 탄소 배출량은 그거보다 확실히 적게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리와 명분을 두 개 다 갖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환경산업, 그러니까 친환경 전반적으로는 좋지는 않겠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가스가 많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증대를 통해서 실리와 명분을 두 가지 다 취할 가능성이 매우 짙어 보인다. 뭐 제가 트럼프라도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친환경이 그러면 계속 이제 찌그러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그렇게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체 순이익의 30%는 친환경에서 나옵니다. 뭐냐하면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그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 이익의 3분의 1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건 더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40, 50 정도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뭐 행정부는 뭐 4년 또는 8년 하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 정책 변화 당연히 있겠죠. 이게 뭐 워낙 큰 변화, 스윙이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기업 정책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알리백 같은 경우가 바뀌겠냐? 저게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미국 주도 미국 정부가 향후 4년간은 신재생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많이 안 하겠죠. 과거보다는 덜 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탄소 배출권을 사서 배출량을 상쇄시켜야 되는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가 적어지게 되니까 탄소 배출권을 살 수 있는 그 탄소 배출권 양이 빠르게 늘지가 않거나 또는 정체가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좋겠어요? 테슬라가 좋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보조금도 안 줘도 돼. 근데 얘네들은 뭐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게 거의 매출액이 영업이익이고 순이익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게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뭐 큰 돈을 벌 수가 있네. 지금도 이제 이익의 3분의 1 정도가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이익이니까 꽃놀이 패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트럼프가 또 재집권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4년 남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중반 이후에는 이 친환경 관련된 산업을 다시 한번 거들떠볼 필요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시그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의 반등, 강력한 반등 정도가 선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때에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보복 관세 부분은 일단은 캐나다 원유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리트머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딥시크 AI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가격이 또는 비용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재본세 역설 확산 속도가 되게 빠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 투자에 있어서 현재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 자동차 업체만 한정 지어 놓고 본다면은 제일 많은 탄소 배출권의 이익 기여도가 큰 회사가 어디야? 테슬라죠. 근데 신규 투자 안에 신재생 쪽으로 그러면 탄소 배출권 정체 내지는 슬라이트하게 늘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알리백 정책이 계속 지속되는 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나 공급이 제한되거나 정체가 되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 트럼프 한 2년 차, 3년 차 정도에는 이 신재생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